티하. 이야, 네. 네, 지금 저희가 또 링크가 잘못 연결이 돼갖고 지금 정신이 없었는데, 네. 네, 일단은 시리님께서 술 퇴근길에, 네. 유일한 낙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또 저희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컨텐츠 프로토콜이 지금 바로 방금 직전에 오늘 오후에 이제 서비스 종료를 공지를 네,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코인원 인도네시아도 서비스 종료 이달 내로 종료를 한다고 했고요. 사실 요새 암호화폐 시장이 불장이잖아요. 그렇죠. 불장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단하는 것들이 이제 속속 나타나면서 지금 조금 이 상황과 업계 상황과 시장이 조금 다르게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불장이 올 수 있었던 게 사실 다양한 서비스들이 좀 중지가 되고 서비스 중단이 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엮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이 2017년도, 2018년도에 론칭이 됐고 이 시장이 안정화로 접어들면서 그런 서비스들이 좀 닫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시장이 안정화됐고 그래서 이제 또 시장이 올랐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바로 오늘 좀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서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브리핑으로 지금 바로 이번 주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주간 주요 이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시가총액이 높았던 10개 코인들의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38%로 조금 빠졌지만 이더리움과 리플은 그래도 각각 14%와 3%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는 11%와 16%대의 강한 하락을 보였고요. 라이트코인 그리고 라이트코인은 보합권 그리고 이오스가 큰 폭으로 빠지고 바이낸스 코인 6%, 테조스는 12%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 비트코인과 그 흐름을 같이 하지 않고 조금 상반되는 그런 강한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거래 대금이 높았던 코인들의 흐름도 보면 무비블록이 111%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주인공이 헤드라였다면 이번 주 주인공은 무비블록이 아니었나 저는 싶은데요. 네, 오늘 무비블록 관련된 이슈도 하나 전달해드릴 거죠. 네, 이따가 무비블록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시아코인이 49%, 그리고 슈퍼제로가 32% 상승했고 의외로 지난 한 주간 좀 약세장이 아니었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비블록이나 시아코인, 슈퍼제로를 비롯해서 엘프, 오션 프로토콜, OKB 등등이 10%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여기 헤드라 해시그래프도 21%대 상승을 보여줬었네요. 준TV님께서 매일 해주시는 디브리핑 너무 좋다고 해주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준TV님은 또 처음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매일매일 전달드리는 디브리핑을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텍스트로 읽으면은 한 2분이면 읽고 영상으로 봐도 3, 4분이면 보니까 좀 하루 동안의 주요 이슈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 디브리핑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 주간 하락폭이 컸던 코인도 아무래도 많습니다. XMAX가 26% 하락했고 빔과 이더리움 클래식도 20%대 낙폭. 그 외에는 비트코인 골드나 비박스 토큰, 비트코인 SV 에터니티, 지코인,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코스모스가 15%대 이상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상승폭이 까비양님 안녕하세요. 네, 까비양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우, 현영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영님이 지금 제주도에 계시네요. 네, 그쵸. 현영님이 오늘 휴가를 제주도로 가셨는데도 휴가 중에도 코인 상담소를 시청해주는 진정한 애청자가 아닌가. 쉴 때는 좀 쉬셔도 괜찮은데. 그니까요. 쉴 때는 좀 쉬어도 되는데, 네. 와, 쉬는 날에도 저희 코인 상담소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저희 거 들으시면서 좀 제주도의 그런 지금 좀 바람이 차긴 하겠네요. 그래도 서울보단 좀 따뜻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그러겠네요. 아래쪽이니까. 그러네요. 네. 서울보다는 따뜻할 수 있는 그런 제주도에서 좀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고 훈훈 비주얼 보면서 쉰다고 쉬는데 저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네. 자, 그러면은 네. 한 주간 상승폭이 컸던 코인들이 과연 어떤 코인들인지 보면 첫 번째 무비블록은 우리나라 대표 코인이고 네. 영화 배급 플랫폼이죠. 네, 이름에서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무비. 네, 맞습니다. 블록. 네. 근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영화 배급 플랫폼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주요 이슈는 조금 있다가 지영님이 안내해 드릴 거고요. 네. 시아코인은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람다도 그렇고 사실 블록체인 중에 이 스토리지 서비스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죠. 이런 프로젝트들이 자기 경쟁사로 AWS 아마존을 뽑기도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요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장이 확장되면서 이런 스토리지 서비스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고요. 또 슈퍼제로는 프라이버시 대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트루체인과 엘프는 3세대 암호화폐. 그러니까 특장점이 그렇게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오, 무비블록 덕분에 고등어회 사 먹었다고 야. 하는데 고등어회 비싸지 않나요? 고등어 왜 우리나라에서 비싸죠? 비싼데 심지어 제주도 현지에서 사 먹었으면 사실 어느 정도 벌었는지가 조금 가늠이 되네요. 네, 제주도 현지에서 고등어회를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얻으셨다고. 특히나 여행 가셨을 때 저런 수익 있으면은 기분이 여행의 너무 재미가 좋죠. 2배로 오를 너무 수 있는데 좋겠네요. 네. 더군다나 시장이 최근에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좋은 수익 보신 거 축하드리겠고요. 또 현영님은 호주님께서 인정한 맞아요. 굿 정말 잘하세요. 인베스터잖아요. 네. 맞아요. 이 투자를 코인을 잘 사는 것보다도 합리적으로 잘 사고 잘 파는 게 중요한데 현영님이 좀 그런 걸 상당히 잘하시는 분으로 감이 제가 알고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오션 프로토콜은 다목적 데이터 공유 플랫폼. 이것도 어찌 보면 유사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고요. OKB는 OKEX의 거래소 코인,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는 덱스죠. 탈중앙화 분산형 거래소를 만들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고, 헤드라 해시그래프 워낙에 핫했죠. 해시그래프라는 자체적으로 만든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네. 플랫폼이고, 지난주에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글과의 이런 협업 소식이 들리면서 네, 한 근 이틀간 정말 올해도 그렇고 작년 연말에도 그렇고 하반기 통틀어서 가장 큰 수익률, 가장 큰 상승폭을 맞아요. 보인 토큰이 아닌가 싶어요. 400% 이상 올랐으니까요. 그쵸. 거의 이게 사실 들어가고 싶어도 언제 또 급락을 할지 맞아요. 모르니까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저는 결국에는 어차피 저는 투자를 안 하니까.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ABBC 코인 또 오랜만에 상승 코인에 이름을 올렸는데, ABBC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상승 탑10 코인과 하락 탑10 코인을 번갈아 가면서 많이 둘 중 하나. 네, 둘 중 하나 극과 극을 달리는 코인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는 좀 눈에 띄는 점이라면은 메이저 알트코인보다는 조금은 마이너 알트코인들이 이름을 많이 올렸습니다. 네. 더군다나 그동안 잘 못 보던 코인들이 올랐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것들이 한 번씩 튀어 올라가는 좀 그런 모습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조금 더 균형감을 되찾는 맞습니다. 거라고 볼 수도 순환이 있겠네요. 계속 돌고 네. 있는 것인데, 근데 헤드라 시그랩 저한테는 선배죠. 아. 네, 선배께서 이거 12,000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상당히 큰- 네. 거의 12,000원이면 거의 저희 저녁값을 주신 그러게요. 거나 다름없는데 오늘 호수님이 저녁을 못 드시고 빵과 우유를 드셨는데 퇴근하시고 네. 밥 사드시죠. 네, 퇴근길은 코상과 함께.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근길을 저희 코인 상담소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아까 임시리님께서도 수요일 퇴근길에 유일한 낙이라고 해주시고. 영광이네요. 저희 선배도 이렇게 퇴근길은 저희 코인 상담소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맞아요. 하겠네요. 많은 분들의 퇴근길을 책임진다는 네. 마음으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적어도 피해는 끼쳐드리면 안 되고, 그쵸. 퇴근길의 즐거움을 더 올려드려야죠, 저희.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호재이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네, 안녕하세요, 네. 호재이님 또 저희 아주 든든한 서포터 분이시죠? 네. 아이고, 오늘 제가 의상 선택을 잘했네요. 그러게요, 네. 오늘 날씨가 조금 풀렸다 그래서 핑크색을 입어봤는데. 영화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아, 영화제까지?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우, 네. 저는 사실 선배가 저렇게, 용영님께서 저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는 오랜만인 것 저희 같아요. 편집장님이시잖아요. 그쵸, 저희 편집장님이시죠. 와, 까비앙님께서도,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 나눠주시면서 5,000원. 많은 분들이 저희가 오늘 좀 힘들었던 걸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힘든 마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힘을 내야겠네요, 저희가. 네. 근데 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오늘은 좀, 야, 또 현영이, 현영님께서- 감사합니다. 오늘 잭팟 터지네요. 야, 방송 감사합니다. 진행이 힘들 정도로 빵 한 개 더 사드시죠. 네. 제가 이제 먹던 게 크림빵이. 아니 그냥 뭐 파리바게트 이런 빵도 아니고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근데 크림빵을 제 드셔서. 주식이에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저녁으로 이거 이게 먹어요. 눈물이 나니까 일단은 조금 내려놓도록 하고요. 네. 저는 이거 먹으면서 전 치킨 쏩니다. 네. 그러니까 호주님은 빵을 드시지만 치킨을 교촌치킨을 이따가도 사주시는 전화 거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화이팅 하시죠. 네. 화이팅. 네. 자, 네. 헤데라를 다시 보면 네. 아직도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보다 가격이 3배 이상 높아요. 아직도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보다. 네, 아직도 그 프리미엄이 붙어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아직도 업비트에 높으니까 투자에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네. 현영님 빵슐랭 가이드 보셨어요? 뉴스에서 당연히 봤죠. 아. 빵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 요새 좀 저희 네. 업계 핫하잖아요. 빵슐랭 가이드. 네. 시청자분들 빵슐랭 가이드 한번 쳐보시고. 네, 뉴스레터 네. 신청하시면 아주 좋은 정보를 매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구독하셨나요? 저 했던 걸로 글쎄요. 네, 끝나고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영님. 네. 자, 그러면은 한 주 동안의 그 주요 이슈를 제가 유튜브 올렸던 썸네일을 그냥 모아봤습니다. 아니, 썸네일만 봐도 사실 클릭하고 싶게끔 잘 만드세요. 이 후킹하는 멘트들을 잘 뽑아내시는데, 특히 약장사. 아니요, 근데 이건 기자들한테도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사실 저는 저 폭락장 시작, 대응 방법 공개, 저게 제일 딱 꽂히네요. 네. 그런가요? 저 한 주 동안 있었던 주간 디브리핑 저 썸네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근데 제가 썸네일 정할 때도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는 게, 어찌됐건 후킹할 수 있는 걸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내용은 그게 아닌데 되게 후킹하는, 뚱당님 안녕하세요. 네. 콘텐츠 프로토콜 상표에 대한 내용은 제가 좀 조금 전에 있다가. 기사까지 마감을 하고 왔으니까 뜨끈뜨끈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많아서 네. 또 지영님이 기사 계속 끝까지 쓰고 오느라고 오늘 저희가 조금 늦었죠. 좀 더 늦어지고 네.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가 지난주 목요일의 내용이었는데, 불장에 아직도 못 오른 코인이 있냐? 저는 사실 저거 보고 진짜 클릭을 했어요. 진짜요? 아직도 못 올랐다면 그럼 곧 오르겠구나. 네. 다들 저와 같은 마음으로 클릭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근데 실제로 여기서 언급해드렸던 코인 중 하나가 그날 바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어떤 코인이죠? 그게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네. 흑워트님 고생 많으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그게 두 개로 TTC? 이렇게 아니에요. TTC 아니고. 네. TTC는 그 수요일에 말씀드리고 올랐고요. 그죠. TTC랑 12십스. 네, 그쵸. 12십스는 네. 그렇고, 목요일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났네요. 세타퓨얼. 세타퓨얼. 네. 네. 여기서 부제로 한 게 정배열 전환 신고점 돌파 코인 초강세고, 네. 아직 강세 펼쳐지지 않은 종목 소개하고, 비트코인 1200만 원 돌파 시 다시 메이저 코인 강세 나타날 것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부가적인 설명이라면은 그 비트코인 1200만 원 돌파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뭐 이런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네. 시리님께서 그 코인 이름이 디센트럴이라고 하시는데 세타퓨얼. 맞죠? 네, 그렇죠. 세타퓨얼. 디센트럴도 많이 올랐고, 조금 이따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 날은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이제 제가 마이너 알트코인 두더지 잡기 마무리 단계다. 저런 이미지는 또 어떻게 보면 저 두더지 위에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이거 세타. 네, 깨알같이 또 적어주셨어요. 왁스. 네, 헤데라 떨어졌고, 무비블록. 근데 무비블록이 이러고 오늘 또 이렇게 올랐네요. 아. 두더지 잡기 네, 장세에서. 무비블록 이야기는 또 이따가 잠시 나누도록 하고요. 네. 근데 이때 이제 드렸던 이야기가 알트코인 장세가 끝날 것이다. 주말 동안. 그리고 주말 동안 비트코인이 1200만 원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돌파를 못할 수도 있고, 근데 1200만 원 돌파하든 안 하든 알트코인은 이제 떨어질 것이다. 라고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주말 동안 알트코인들이 폭락장이 나타났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월요일에는 폭락장이 시작하냐 대응 방법 공개 그랬는데, 네. 폭락장이 시작이 됐나요?
근데 이때도 이제 드렸던 말씀이 아직은 상승장이다. 아직은 네. 아직까지는 상승장에 네. 속한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폭락장 시작이 아니라 폭락장 시장으로 물음표로 끝냈잖아요. 그렇고 바로 어제죠. 화요일에는 네. 비트코인 횡보 중에는 지지선 부근 알트코인 주목해라. 네, 이러면서. 폭락장이 아닌 횡보 중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 지지선 짚어주신 지지선 부근 내에서는 알트코인을 주목하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후거트님께서 무비블록은 이벤트성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사실 저 얘기도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네. 사실 바이낸스 그 커뮤니티 상장 때문에 저 이벤트성이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 하고 이제 코박. 그쵸. 코박 네. 인수건도 있고. 사실 그런 단발적인 이슈들이 사실 연이어서 터지는 바람에 아무래도 무비블록 상승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번에 헤데라도 구글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굉장한 이슈는 아니지만 굉장한 상승을 이끌어냈잖아요. 네. 이런 민감한 장에서는 약간의 뉴스만 나와도 가격이 크게 뛰어 올라갈 수가 있어서 이게 꼭 뭐 이벤트성이다 아니다 보다는 뭐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로서는 주목할 네, 점이죠. 조금이라도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한번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저도 흑워트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박 인수권이 가장 크다고 보았고 네. 이어서 이제 바이낸스 투표가 바로 내일 이어지다 보니까 그 큰 영향을 바로 바톤 터치해서 더 이어가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그렇게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비블록이 코박을 인수할 거다라는 예상은 저는 전혀 못했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무비블록처럼 이제 영화 쪽에 있는 프로젝트가 코인판과 코박 같은 맞아요. 그런 커뮤니티에 관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영입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야, 기사를 기대되네요. 네, 기사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막 급등 해대더라. 그렇죠. 이거 읽어주셔야죠. 아 이거 이미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칩니까 이거를? 아니, 저도 했으니까 같이. 제가 치려고 준비한 건데 먼저 치셨으면은 제가 못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욕심이 가했네요. 네. 아니, 막 보자마자 이거는 막 저 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기 영화 톤이 막. 아 그렇죠. 저 지금 얼굴이 빨개지는 거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네. 저도 그 무비블록 양수 그 뒷 이야기가 되게 궁금해서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아, 네네. 아, 네. 에브리 PD야 말씀하신 것 같네요. 일단은 그 2월 12일에 그 헤데라 말씀드렸는데 2,400%가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2월 12일에 아니죠. 전주죠. 2월 12일에 전주에 말씀드리고 2,400%고 또 2월 10일 지난주 수요일에는 제가 12십스를 네. 가장 유망한 코인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네. 네, 12십스도 바로 그날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12십스도 사실 12십스의 프로젝트가 가진 저력보다는 사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추천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 상승할 거다 했는데 정말 저희 방송이 끝나자마자 87%를 상승했어요. 정말 저희 방송을 보고 투자를 하셨다면 87%의 수익률을 얻으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땡님 최고 겸땡 등장했습니다. 아, 네, 빨리.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2,444%, 다시 한번 봐도 대단하네요. 네. 근데 헤데라는 제가 사세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드린 건, 네. 근데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지난주에 네. 전화로 네. 헤데라 가지고 있다. 아, 맞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 전화 주셨었죠? 네. 네. 그래서 헤데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 주셨을 때가 70원대예요. 네. 그래서 제가 헤데라가 그 100원대까지 올라가면은 일단 절반 밑으로는 매도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 추세에서는 100원 뚫으면 더 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게 100원 뚫고 한 200원까지 가겠지 했는데 한 800원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100원 뚫고 200원까지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예 완전히 네. 800원대까지 갔으면 거의 그냥 들고 계셨으면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재밌는 게 이제 제가
예전에 헤데라가 한 3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저도 그걸 봤는데 9월 달에 저희가 올린 9월 영상이에요. 달이었나요? 네, 작년 9월에 올린 영상인데도 헤데라가 지난주에 가장 핫했다 보니까 그 9월 영상에 또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도 헤데라에 대해서는 40원이 아니라 아마 한 50원 이때 됐던 것 같은데 추가 하락 하니까 이제 좀 파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헤데라가 2400% 올라가기 전에 좀 살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순전히 그 차트만 보고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도 좀 차트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코인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네. 아쉬운 건 흑와트님이 딱 질문 주신 것처럼 오늘 뭐 사되나요인데 오늘 이번 주 추천 픽은 오늘은 정말 힘듭니다. 아... 오늘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저번 주 12ships도 저희가 준비한 코인이라기보다는 픽을 준비한 코인 준비했죠. 왜냐면은 준비하신 코인 여기 보세요. 2월 12일에 아예 여기 박아서 왔잖아요. 12ship스. 그와 함께 네. 그 실시간으로 이제 추천을 받아서 그 차트를 같이 봤을 때 괜찮다라고 싶은 것들을 같이 얘기해 주시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저는 싶어서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땡님께서 솔직히 귀신 볼 줄 아시는 거 아니냐고. 이 정도로 한 3주 연속을 이건 거의 뭐 진짜 무당급으로 잘 맞춰주시는데 그러면서 지금 부담감을 느끼시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부담 느끼지 마십시오. 네. 저는 부담을 그렇게 안 느끼는데 제일 위험해요 이때가. 왜냐면 가장 높을 때.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지금 떠나실 건가요? 떠날 건 아닌데 좀 한 30분 있다 떠날 건데 그게 있어요. 증권 시장에서도 그 펀드 매니저들 있죠. 네. 펀드 매니저들 잘 맞추면은 돈 엄청 벌거든요. 근데 3년 이상 잘하는 펀드 매니저가 단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계속 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그거 조금 감안해 주시고 저희 호주님 오래 봐야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땀 나신다고 하는데 제가 땀 닦아드리면서까지 오래 볼 수 있도록 많은 부담은 조금 삼가해 주시고요. 네. 30분에.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근데 오늘 또 지영님이 준비해온 것과 그 엮이는 부분인데 사실 저 소식이 이번 주 그리고 월, 화, 수 통틀어서 가장 큰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사실 F코인 CPT, 그 컨텐츠 프로토콜이죠. 그리고 코인은 인도네시아가 잇따라서 서비스를 중단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서비스를 중단한 곳 중에 비트베리 서비스 중단이 가장 컸었잖아요. 큰 이슈였는데 맞아요. 그에 걸맞게 거의 CPT 사실 CPT가 서비스 중단했다는 내용은 거의 오늘 하루 저희 업계에서는 가장 큰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또 위에 왓챠라는 그쵸. 한국판 넷플릭스라고 불리고 사실 이미 유저 수가 한 450만 명, 거의 500만 명 가까이 확보를 한 가장 되게 유니콘으로도 선정된 스타트업인데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컨텐츠 프로토콜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았는데 그 주목받은 거와 다르게 지금 서비스 중단을 알려서 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함과 동시에 좀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업계에 주는 인사이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네. 그나마 CPT는 위에 왓챠가 있기 때문에 안 좋게 끝낼 수가 없어서 이더리움으로 지금 어찌됐건 전환해서 그쵸? 보상 차원에서 주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CPT가 이 정도면 다른 코인들은 어떨까 상황이 아마 지금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거래소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더 이상 마이너 시장이 잘 먹히진 않을 거거든요. 시장이 오르고 비트코인 설사 뭐 2천만 원 1억을 간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흐름이 더 강해질 겁니다.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그런 맞아요.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질 거고 특히나 거래소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누군가 스타트 끊을 거예요. 수수료 제로. 끊는 순간 수많은 거래소들 하나씩 순식간에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수수료 제로를 선언하는 거래소가 그러면 대형 거래소 중에서 한 곳이 될 거라는? 아니죠. 대형 거래소가 그런 리스크 가져갈 필요가 없죠. 그러면 소형 거래소가 가져가겠죠. 네, 소형 거래소들이 과거에 이제 뭐 증권업에서 키움증권이 했던 것처럼 키움증권이 12년 전인가요? 처음에 시장에 나올 때도 뭐 삼성증권, 뭐 현대증권, 메이저 증권사들이 저것들 뭐 어디서 듣보잡 IT 회사가 와가지고 증권사 차리고 수수료
뭐 시장 대비 10배 이상 낮추는데 저러면은 망한다 이랬는데 지금 뭐 오히려 대기업들이 다 망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의 판도가 바뀔 거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코인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IT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쵸? 네. 나쁜 말로 고지식한 분들이 많아요. 네. 고인물. 근데 이제 좀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될 겁니다. 혹시 지금 거래소 관계자나 계시면은 빨리 생각을 바꾸시면 이제 또 모릅니다. 지금 중소형사인데 마켓 리더가 될지. 그러니까 또 반대로 대형사들도 업비트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안심하면 안 됩니다. 네. 네. 까비형님께서 까비형님이 거의 무당 아닌가요? 어제 바로 CPT를 하셨다고 하네요. 오늘 서비스 중단이 되는 거를 미리 알고 계셨던 건가요? 어제 이제 그러니까 저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순환매 시장이기 때문에 오르면 팔긴 팔아야 돼요. 한번 급등하면 팔아야 돼서 아마 까비형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올랐다 내렸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아마 그렇게 파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CPT가 그 소식 이후에 30%가량 빠지게 했는데 네. 30%밖에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는 네. 적게 빠졌어요. 최근 네. 며칠간 오른 정도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시장이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서비스 중단을 이제 선언을 했고 딱 오늘 30% 떨어진 거잖아요. 네, 앞으로는 맞아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많이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 자산 배분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CPT를 이더리움으로 전환을 해서 이거 자산을 이제 그 보유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이게 법적으로도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구매 시점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홀더분들이 언제는 CPT가 높은 가격에 샀을 수도 있고 낮은 가격에 샀을 수도 있는데 그 구매 시점과 그 비율에 따라서 그 보상액이 만족스럽게 다 될지 그게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네. 뭐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또 지영님이 이거 1시간도 안 됐죠? 기사 올린 지. 기사 올린 지 1시간도 뜨끈뜨끈합니다. 뜨끈뜨끈하게 제가 기사를 써왔는데요. 사실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가장 이제 흔한 건 사업 종료의 배경이 네. 이제 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사업적인 전망의 부족으로 인한 프로젝트의 중단인데 사실 이거는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된 배경에 뭔가 하나가 더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조금 내려주시면 네 나올 내용인데 이 왓챠가 사실 작년 말부터 IPO를 추진을 했어요. 이 네. 코스닥 상장을 입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입성을 하는 데 있어서 상장 심사를 할 것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심사에 있어서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중단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이유는 사실 이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규제가 없고 이 사업적인 전망의 부족으로 인해서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사실 명시적인 이유이나 이제 많은 업계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눠봤을 때 이 IPO가 가장 큰 배경이지 않을까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 이거 어떻게 되죠?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난해 왓챠가 IPO를 추진한다는 그 시점, 작년 말이죠. 그때부터 이 CPT 컨텐츠 프로토콜 사업을 접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그때부터 사실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상장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아직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심사에 있어서는 발목을 잡는다 이런 이유죠.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현재 알트 시장이 사실 강세인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이 꼭 저런 명시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주요 업계 안팎의 시각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왓챠가 지난해 진행했던 이 상장 심사 IPO 진행했던 내용을 살펴보니 12월 바로 2달 전이죠. NH투자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을 한 바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또 그 왓챠 측에 알아보니까 이 목표 상장 시점을 2021년으로 잡고 상장 진행 단계가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텐츠 프로토콜은 서비스 종료를 한 반면에 IPO를 진행하는 거는 지금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저 이유도 사업 종료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또 업계 관측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저도 이 사실은 지금 알았는데 지금 아셨나요? 그러니까 왓챠의 IPO 이야기는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아예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왓챠 관계자분한테. 야. 그래서 IPO 추진 때문에 이 컨텐츠 프로토콜 서비스 종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해서 이제 공식 답변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지만 약간 뜨끔하는 듯한 아주 좋은 지적이었다. 드릴 말씀이 네, 좋은 지적이었으나 아직까지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내일부터 이제 사실 이 보상안에 대해서 내일부터 추가적으로 공지를 할 예정인데요. 그 추가 공지를 하면서 이 사업 중단 배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취재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게 이제 그 기자분들 상대하는 업이나 아니면은 아무튼 뭐 PR 쪽 하시는 분들이 그게 있어요. 어떤 게? 아니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아니면 아니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만 네. 저는 일단 기사에는 네. 그대로 적었어요. 그렇죠. 네네. 딱 공식적으로는 답변 드릴 말씀이 없다. 하지만 저와 전화할 땐 뜨끔했다라는 거. 네. 한 거잖아요. 네. 좋은 지적이나 네. 아직까지는 드릴 말씀이 없다. 어찌됐건 아니라고는 안 하셨으니까 네. 중단 그렇죠. 근데 그렇죠. 뭐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뭐. 그렇죠. 네. 뭐 저희끼리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뭐. 네. 이런 취재 비하인드 어디서 얘기를 근데 합니까? 이게 좋은 네. 게 어찌됐건 지금 아까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지금 CPT도 그렇고 얼마 전에 비트베리도 그렇고 코인원 인도네시아 F코인 네. 어찌됐건 그래도 메이저급의 서비스들이 종료한다라는 거는 인지도가 높은 프로젝트들이죠. 네. 시장에 굉장히 좀 안 좋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또 뒷면에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리즈너블한 종료이잖아요. 네, 그쵸. 리즈너블한 종료이고 사실 이게 저는 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이 코스닥 상장 IPO 때문에 자체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 리버스 ICO나 이런 맞아요. 자체 진행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이 케이스가 사실 처음 나온 케이스예요. 앞으로 이런 케이스가 연이어서 이어질지 아니면 컨텐츠 프로토콜에서 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왓챠가 그 봉준호 감독 영향을 아마 앞으로 많이 받을 거예요. 그쵸. 이제 한국에서의 그 역량을 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뻗쳐나갈 계획을 짜고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아마 저울질을 했겠죠. 근데 아마 뭐 회사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왓챠 측면에서는? 네, 왓챠 그쵸, 측면에서는. 왓챠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유니콘 기업으로도 선정받았고 이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발판을 네. 마련을 한 걸 수도 요 있겠네요. CPT 뉴스는 좀 넘어가도 되겠네요. 네. 부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그러니까 컨텐츠 프로토콜을 지지했던 그렇죠. 투자자들 그런 분들은-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이슈지만 왓챠의 전반적인 이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뭐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꼭 이게 나쁜 이슈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네. 네. IPO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거는요. 코인원 인도네시아가 It's time to say goodbye. 네, 이거는 제가 여기 보내드렸는데 이 내용은 사실 짧습니다. 네. 갑자기 영어가 튀어나오네. 그냥 뭐 똑같은 거죠. It's time to say goodbye. 굿바이 한다는 거죠. 네. 코인원이 지난 2018년에 출범했던 네. 코인원 인도네시아가 이달 내 이제 서비스 종료를 공지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 코인원 인도네시아를 출범을 하면서 이 코인원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이 동남아 국가를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사실 상징성이 있는 거래소인데 맞아요. 이거를 이달 내에 중단을 한다는 게 사실 앞으로 이런 동남아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차질이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중단한 배경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오. 단순합니다. 라이센스를 받지 못했어요. 이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이 거래소 라이센스를 코인원 인도네시아가 받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유로 라이센스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렇죠. 네. 네. 라이센스가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디테일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26일부터 26일 12시까지만 거래가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는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혹시 시청하시는 인도네시아 분이 계시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금융 쪽 기업들이 많은데 사업이 힘들다고. 현지에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군요. P2P 대출 쪽도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망했다. 네.
어떻게 보면 코인원 인도네시아의 이 중단이 사실 당연한 그림일 수 있겠네요. 네. 라이센스가 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따로 하고 있는 사업도 동남아 진출하려고 저희 베트남을 많이 뚫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이제 오히려 베트남이 조금 더 IT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더 아직은 좀 더 앞서 있는데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블루오션이고 앞으로의 성장률, 그러니까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 평가로 퍼센테이지의 성장률을 보고 많은 기업이 들어가지만 그쵸? 이 저변이 너무 아직은 안 깔려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자리를 잡으려면 뒤에서 자금적으로 서포트 해줄 만한 게 든든히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현지 분위기가 네. 그거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것도 어찌됐건 뭐 이유가 있는 서비스 중단이네요. 네. 네, 사랑해요 바깥거 네. 현영님께서 아주 깨알 저렇게 그러게요. 얘기도 해주고 계시네요. 네. 이게 그 판소리하면 얼쑤 하는 약간 이 역할을 추임새, 리액션 추임새를- 아주 최고예요 정말. 현영님 거의 같이 방송하는 느낌이에요. 그러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 이슈 있었던 건 F코인. 네. F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닝 거래소의 대표 주자로서 중국 대표 거래소인데 거래량 터질 때는 상위 메이저 거래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근데 F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시장이 어이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뉴스 보고도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코드숨을 치셨나요? 네, 그냥 뭐 코드숨도 안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은 마이닝 거래소로서 그 이제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많이 일으키면은 거기에 대해서 F코인을 좀 보상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건데 보상을 그 잘못해줬다. 그러니까 단기간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자기네 내부 알고리즘의 오류로 보상을 더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저들한테. 본인들의 잘못인 본인들 거네요. 잘못으로 지금 부채가 1,500억이 쌓여서 못 갚겠다. 아, 네. 한마디로 먹튀네요. 대신에 네. 사업 접고 음. 2, 3년 안에 다른 사업해서 돈 벌어서 1,500억어치 천천히 갚겠다. 아, 천천히 갚겠다. 네. 아주 못된 놈들. 그러니까 뭐 그래도 먹튀는 아니고 뭐 네. 이게 뻥이든 아니든 뭐 말은 이렇게 갚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지영님이 준비해온 게 하나 더 있었나요? F코인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비 블록. 무비 블록 있었죠, 네. 무비 블록. 무비 블록에 준비한 내용은 이게 아 그런가요? 네네. 아니요. 호주님. 아니요. 네. 저도 있는데 네. 그리고 마지막 무비 블록이 코박 인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네.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 내용을 호주님이 디브리핑을 마친 후에 아니면 이거를 먼저 아까 전에 현영님께서 또 짚어주셨어요. 거의 거래소 마이닝 토큰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 처음부터 저런 논란이 많았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데 계속 작년부터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수수료 세일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정말 조만간 치킨 게임 제대로 벌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치킨 게임이 벌어지는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무블록. 네. 무비블록이 커뮤니티, 암호화폐 커뮤니티죠. 코박을 인수했습니다. 이 소식이 터진 이후로 무비블록이 대박이 났죠. 맞아요. 사실 지난주가 헤데라였다면 이번 주는 무비블록이었던 만큼 무비블록이 왜 올랐는지 그 배경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 코박 인수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작성한 기사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과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점 네.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커뮤니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디죠? 코인판, 그쵸. 코인판과 코박. 사실 결이 디스트리트. 조금... 그럼요. 그럼요. 저는 코인판 디스트리트인데 그쵸. 제가 말이 조금 네. 헛나오네요. 코인판, 디스트리트. 그 다음 코박. 네, 그 다음 코박. 그쵸. 그렇게 세 개가 총 꼽히는데 디스트리트는 저희 거니까 좀 민망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네. 제외를 하고 코인판과 코박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해서 얘기하자면 코인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좋은 표현으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맞아요. 의견을 다양한. 이렇게 네. 거침없이 펼쳐놓는 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코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정제된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비블록은 이 코박에 대해서 이 코인판과 다르게 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해하는
알고 있는 사용자들이 많은 커뮤니티라고 좀 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박을 인수하게 되면 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해하는 사용자를 인수하는 만큼 무비블록의 사용자로 유입이 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 유입 경로로서 코박이 아주 훌륭한 채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재밌는 건 CPT도 영화고 그쵸. 여기도 영화고 그쵸. 콘텐츠들인데 네, 컨텐츠들이 강세를 보였던 만큼, 네. 한 곳은 접고 그쵸. 한 곳은 확장을 하고. 네. 재미있는 게 또 여기 보면 무비블록은 코박 인수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 및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인프라를 연계하겠다. 아, 그쵸. 이게 또 문제라면 문제고 재밌다면 재밌는데 사실 디지털 자산 및 디파이 인프라를 연계하겠다라는 말도 좋죠. 좋지만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유는 그 코박 유저들을 무비블록 유저로 인수하기 딱 좋은 게 아닌가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무비블록한테 호재인가요? CPT가 상패하는 거. 그렇게 보시나요? 제대로 이게 좀 안 좋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다 보니까 글쎄요 뭐 정말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절대 호재는 아닌데 이게 또 뭐 호재로 받아들여질지 맞아요 현영님께서 네. 말씀하시는 다 디파이를 노린다고. 사실 디파이가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인 만큼 어떻게든 붙이면 좀 맞아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네. 네. 한번 디파이 인프라를 연계해서 사업을 전개하는지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나오지 않았지만 코박 인수에 이어서 바로 내일 이 바이낸스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바이낸스 투표가 사실 양날의 검인 게 맞습니다. 3월부터 다 DID 하는 거 아니지. DID 맞아요. 아니면 디파이. 이 바이낸스 투표가 진짜 양날의 검인 게 사실 지난해도 아르고랑 캐리 프로토콜이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앞서 사례를 보여줬는데 하지만 다른 프로젝트들한테 패배를 당했죠. 그러면서 이제 캐리 프로토콜이 그 상장 투표에 밀리면서 약 40%가량이 하락한 적이 있는데 이 내일 투표에서 무비블록이 강세를 보인다면 이건 정말 큰 호재겠지만 캐리 프로토콜처럼 패배를 맛본다면 이 가격 하락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할 때는 투자는 뭐 수학처럼 1 플러스 1은 2다 뭐 이런 시장이 아니에요. 정답이 없는 시장이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거는 아무도 못해요. 저도 운이 좋아서 최근에 좀 맞춘 거지 제가 어떻게 계속 맞추겠습니까? 운이 좋았다고 치기엔 3주 연속 가고 계세요. 네. 네. 3주는 아니고 뭐 한 2년 됐죠. 뭐. 잘 짚어주셨네요. 네. 네, 근데 농담이고 근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호재에 의해서 이미 무비블록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무비블록뿐만 아니라 지금 얘도 정배열에다가 차트상으로 정고점 돌파하고 올라서 많이 오르긴 했는데 호재든 악재든 이게 미리 반영됐으면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비블록이 될지 안 될지 불안하시다면은 무비블록을 안 사는 게 맞아요. 네. 이랬는데 팍 터지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쵸? 왜냐면 합리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그거를 할 바에는 차라리 코인보다는 도박이 낫죠. 네. 두두님께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매번 영상 잘 보고 계시다고 매번 영상을 봐주셨는데 댓글은 처음 남겨주셨나봐요. 네, 두두님 감사합니다. 네. 후가투님 거의 뭐 서포터세요. 네. 이번 주 픽은 사실 뭐 이렇게 딱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기에는 지금 호주님께서 좀 부담스러워 하신 것 같은데 이따 시간 나서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전화 오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 디브리핑 장이죠. 네. 오늘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디브리핑 시간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1200원대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요. 돌파한다면은 다시 2파가 시작되겠죠. 즉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 마이너 알트코인까지의 그런 순환 1파가 마무리가 됐고 그 1파의 마무리는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바처럼 주말에 될 거다. 실제로 주말에 알트코인들 하락장이 나왔고요. 1파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2파가 나오려면 비트코인이 다시 1200만 원 돌파하고 또 메이저 알트코인들 올라주고 그 다음 마이너 알트코인 올라야 되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의 향후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이시다시피 이것도 차트라는 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추세를 그릴 때 이 저점을
상승 추세는 저점을 잇고 하락 추세는 고점을 잇는데 저점을 이어보면은 지금 요 상승 추세는 이탈하지 않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에 대한 가능성 남아 있고 하지만 요 구간을 이탈한다면은 비트코인이 한번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은 가능하다면 일단 현금을 가지고 비트코인 방향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그런 안전한 시장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디브리핑 내용은 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의 이제 하이라이트죠. 코인 상담소 네. 시간에. 근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사실 네. 많지 않은 만큼 맞아요. 전화가 오는 대로 2통화 정도 빠르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디센트럴랜드 왜 제 서포터즈는 안 해주시죠? 많잖아요. 서포터즈 저 한 명만 주세요. 저 한 명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편하게 볼게요. 근데 아까 막 얘기 나왔던 것들이 네. 디센트럴랜드 얘기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에브리피디아. 네. 저 에브리피디아도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디브리핑 시간에. 일단은 저 전화번호를 그러네요. 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편하게 저희 코인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주시면 저희 기프티콘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과 무려 웨지 감자가 포함된 교촌치킨을 드리니까요. 네. 토론도 이따 한번 봐주시고요. 네. 전화 주셔서 코인 상담만 받아도 치킨과 커피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네.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곡소리를 내고 계세요. 네. 네. 에브리피디아 같은 경우는 패턴 자체는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일단 급등 한번 했고 한번 지지해주고 아까 봤던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도 이런 위치에서 한 번씩 반등을 해줬거든요. 뭐 디센트럴랜드도요. 급등했다가 한번 지지해주고 나서 상승 시작되고 있고 뭐 여기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지금 다 댓글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전화로 물어봐 주셔도 저희가 지금 네 전화로 물어봐 주셔도 저희가 치킨과 커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에브리피디아는 제가 디브리핑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들이 너무 웃기네요. 네. 에브리피디아 보고 네. 현영님께서 저스틴son 트윗을 보고 트론을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흐구아트님께서 저스틴이 키가 작다고 하니까 현영님께서 차트 키도 작다고. 네, 근데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에브리피디아 분명 제가 언급을 한번 해드리긴 했지만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의 향방을 좀 주목하면서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해놓는 게 좋아요. 어떤 코인이든. 네. 이게 만약 에브리피디아가 정말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하는 패턴이면은 괜찮겠지만 지금 이런 패턴의 코인은 아마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물론 에브리피디아가 지금 2.5원 정도가 굉장히 지지가 강한 가격대이긴 합니다. 과거 2.5원이 네. 보시면은 과거에는 2.5원을 계속 지지해줬죠. 지지해주고 2.5원 이탈하고 나서 크게 빠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2.5원을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상에는 네. 조금은 일단은 어떤 코인이든 절반 정도 일단 현금화 해놓고 보는 게 좋고 즉 정리하자면 에브리피디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절반 정도 현금화가 좀 필요하고요. 투자하실 거면은 일단은 좀 참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의가 풀리면 좀 오를 것 같지 않냐라고 하는데 유의가 풀리면요. 네, 지금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네. 에브리피디아 같은 경우도 타 거래소 대비 가격이 지금 높다 보니까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유의가 풀리냐. 근데 이제 헤데라를 보시면요. 헤데라는 아직도 바이낸스보다 3배 가격 높은데 네. 그런데도 막 올랐다 떨어졌다 그래요. 유의가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이낸스, 그러니까 업비트가 지금 김치 프리미엄 강하게 들어간 코인에 대해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거는 정말 잘하는 행동인데 그게 또 막 가격을 엄청나게 그 제한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꼭 유의를 그렇게 눈여겨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정도로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트론 있었나요? 그쵸. 트론? 현영님이 지금 물려있는 트론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현영님이 어느 지점에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차트상으로 지금 계속 하락 추세네요. 네. 왜냐면 트론은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트론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 그리고 리플 뭐 이런 코인들 얘기 됐었는데 지난주 방송하고 나서는 올랐죠. 시장이 또 좋았던 것도 있고 또 네.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니까. 근데 지난주면은 요때네요. 요때면은 쫙 오르고 나서 지금 다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는 좀 분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아 그래요? 현영 트론 때문에 일단은 뭐 큰 금액이 아니시라면은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상승 추세니까 가져가실 수 있겠지만 자, 일단은 가져가 보세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아직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1200만 원 돌파하면 또 트론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은 올라갈 거거든요. 일단은 보유하고 오늘은 제가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네. 30. 오늘이 사실 지금 지난주에 너무 오른 코인들을 계속 맞추시다 보니까 지금 호주님께서 조금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재현님께서 지금 처음 써주신 것 같은데 와 방송 말미에 저렇게 산타 사진에서도 미모를 감출 수 없는 그러게요. 재현님께서 비트 상승 기원으로 2,000원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재현님께서 무비무비라고 하시는데 무비블록 한번 근데 재현님이 지난주에 헤데라. 그쵸. 헤데라 어떻게 하셨어요, 재현님? 그 얘기 한번, 네. 네. 근데 현영님, 30원 좀 고점에 사시긴 하셨네요. 근데 제가 오늘 부담을 느끼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시장 상황이 다른 겁니다, 지난주랑, 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확신이 있을 때 말씀드리는데 전 조금이라도 확신이 없으면은 일단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 성향이 그런 거라서 대신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가격 요 지금 횡보하는 1150원에서 1200만 원대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그런 순환매 2파가 올 거냐 말 거냐가 결정될 거기 때문에 네. 좀 그걸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들고 있냐 마냐가 지금 사실 비트장에 달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리퍼리움도 말씀을 주셨네요. 네. 근데 어떤 걸 보던 비슷할 거예요. 지금 아마 리퍼리움은 되게 강하네요. 네. 호재인님께서 여기에 조금 뷰를 더 하자면 트론은 아직 하락 추세라기보다는 조정 수준이라고. 네. 네. 리퍼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방향에 따라서 리퍼리움은 아직 제대로 조정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시장 빠지면 더 많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약 떨어지면 리퍼리움은 역시나 절반 이상은 현금화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좀 보유하셔도 괜찮겠죠. 네. 마지막으로 호재인님이 괜찮게 보시는 에이다까지 한번 보고, 네. 에이다를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에이다가 어떤지가 아니라 에이다가 괜찮다. 그렇죠. 네. 어떤 점에서 에이다가 괜찮을까요? 사실 지금 상승세여서 괜찮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일단 에이다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코인 중에서도 뭐 비트코인 골드나 바이낸스 코인 뭐 이런 코인들은 비트코인과 커플링 현상이 심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떨어진다고 꼭 그 코인들을 팔 필요가 없는데 에이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상위 메이저 알트코인 중 대다수는 비트코인과의 커플링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떨어지면 떨어지고 오르면 오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에이다만 특출나게 좋게 볼 만한 요건이 아직은 좀 안 보이고요. 네. 그리고 그냥 호재인님의 감인 걸로. 네. 네.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뭐 업비트 상이긴 하지만 네. 요 7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한 게 75원대인데 요 밑에 56원대까지 이게 열려 있어가지고 또 떨어지면 무섭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제가 모르는 특별한 뉴스가 있단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 특출나게 에이다만 좋게 볼 필요가 과연 있을까? 반박을 하셨어요. 네.
아이다. 에이다가 아이다. 네. 물론 에이다가 조금 덜 올랐죠.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 그건 좋아요. 뭐 그게 아이다. 네. 퀀텀 어떨까요? 퀀텀. 퀀텀 한번 보시죠.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렇게 그냥 업비트 차트 보면서 네. 지금 상승 중인 코인 중에서 차트를 같이 봤을 때 이거 괜찮다라고 싶은 것들 그냥 가볍게 던져주시는 것도 부담 네. 없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퀀텀도 그렇고 트론도 그렇고 이제 중국에서의 암호화폐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얘도 아직은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그나마 이름은 걸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림 똑같죠. 퀀텀 보시고 네. 에이다 보시고 에이다랑 그림 똑같은데 에이다가 훨씬 많이 올랐어요. 아. 근데 만약에 이제 차트상으로 그림은 똑같은데 에이다가 훨씬 네. 많이 상승한 걸로. 만약 호재이님이 그런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거다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에이다라는 하나의 코인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차라리 덜 올라간 퀀텀이 나을 수도 있겠죠. 네. 에이다는 오를 만큼 올랐으니 그만큼 오를 거면 퀀텀이 차라리 낫다. 아직 올라갈 폭이 남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면요. 네. 네. 그렇죠. 네. 오늘 사실 저희가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에 뉴스 소식을 너무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바로 듣자마자 퀀텀 사신다고 하시네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지금 한번 시장은 얘기를.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 호재님의 네, 픽이니까 네, 그렇죠. 뭐. 네.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방송 끝까지 전화를 못 받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코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적게 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뉴스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빨리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디브리핑도 빨리 해서 코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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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퀀텀 긁으러 가신다고 하시는데 퀀텀 긁으신 다음에 다음 주에 어땠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번 주도 좀 호주님이 오늘 왜 이렇게 힘드신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생각해보면 빵 만드셔서 그래요. 그쵸? 다음 주에는 저 거의 빵만 먹고 오는. 네, 꼭 저녁 저도 이제 끝나고 밥을 먹어야겠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오늘 조금 지쳐있는 걸 눈치채시고, 돈도 많이 싸주시고, 네. 네. 전화는 좀 부담스럽다고. 네, 뭐 꼭 전화 안 주셔도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것도 재밌어요. 맞아요. 네. 코인 상담이 말 그대로 코인을 상담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셔도 괜찮고요. 네. 네. 오늘 또 저희 힘든데도 저희가 힘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오히려 힘을 받은 것 맞아요. 같아서 더 감사하네요. 네. 오늘은 좀 아쉬운 게 오늘은 좀 또 지영님이 기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기사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맞아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영님이 오늘 캐리하셨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좀 살만한 코인을 말씀드리지 못한 거는 아쉽지만 또 시장 분위기 따라가는 게 맞고 그쵸.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 하다 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좀 핵심적인 내용은 이 시간 라이브보다는 또 매일 아침에 디브리핑에 언급드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과 함께 현영님이 지금 운영하시는 빵슐랭 가이드, 네, 프랜차이즈 빵 요새 뉴스레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빵슐랭 가이드도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주시고 애용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제가 알기로는 현영님께서 빵을 정말 사랑하셔갖고 네. 진짜 빵슐랭 가이드 하실만합니다. 정말로 가이드 하실만하고 네. 오, 이렇게 역시 센스 있어요, 호주님께서. 네. 여러분들, 빵덕후 현직 기자가 쓰는 뉴스레터. 네. 네. 이거 저 읽어봤는데 배고프네요. 제가 빵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저는 배고파요. 야, 이거 한번 여러분들 네. 구독해 주시고 또 네. 저희 디스트리트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서 네. 또 행복한 날들 가득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천체 화면에서. 네. 빵슐랭 가이드와 호재인님과
네. 그리고 저희 코인 상담소와 디브리핑까지 네. 그리고 또 디스트리트리까지 네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현영님이 대박 사건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이렇게 항상 보답을 해야겠죠. 네 오늘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방송을 끝까지 마무리를 한 것 같아서 더 의미가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2월 26일에 더욱더 힘내서 힘찬모습으로 그때는 저희 저녁 든든하게 먹고 네. 와서 방송하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네 다들 여러분들 대박 나시죠. 네. 인사.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